조각들에 위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곤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문화 소통 관련된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주차가 강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제부터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제가 알잖아 넷플릭스라고 해서 우리의 소유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플렉스라고 하는 것의 뜻은 구부리다 라는 뜻으로 팔을 구부려서 내 근육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이 대중문화 안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개는 지난주에 드렸고요. 특별히 저는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좀 보면서 이것이 좋은 문화인지 좋지 않은 문화인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신다면 참 재미있는 분야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와 소비는 즐거운 일이다. 삶의 목표로서, 또 삶의 원동력으로서, 또 시장 경제의 시작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 어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것들을 가지게 됨으로 행복해지거나 그것들을 사용하게 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짐으로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3번째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과 합리적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 원리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옳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욕망은 자신을 파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튜버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유튜버들 중에 뒷광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 나왔었어요. 많은 제가 한 명 한 명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뒷광고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법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또 영화 중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인간극장의 총알탄사나이라고 하는 그 인간극장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연봉 2억을 넘게 벌었던 판매왕이었는데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소유를 통해서 잠깐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더 큰 욕망을, 더 큰 욕심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이 욕심이 결국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좋겠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타인의 질투와 인간관계의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실리 2km 혹시 영화 본 적 있나요? 임창정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주 옛날 영화이기는 해요. 그래서 안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주인공이 다이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할 때 다른 이들이 이를 노리거나 질투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질투와 시기, 그러한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구에게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질투가 이어지기도 하고, 이 욕심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기도 하죠. 욕망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사회가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197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짝패라는 영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므로 부동산 값이 올라서 집 없는 사람들이 주거가 좀 불안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재산의 소득의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지경이 되어지죠.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라는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물론 그것이 합리적이고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욕심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들을 빼앗아 오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지만 이성적으로는 또 여러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적인 옳지 못한 욕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내 안에서 더욱 긍정적인 면으로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 노래가 되었든 특별히 힙합 같은 경우에서는 나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플렉스 같은 것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하는데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플렉스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옳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욕망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그 플렉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죄가가 아니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도 좀 들어갔지만 앞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욕심이 자라게 되어지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할 때 그것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옳은 방법이 아닌 옳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해서라도 그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합법적이지 못한 또는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사실 제 마음과 가장 딱 맞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엄청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적당하게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아주 가난하게도 말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사는 것이 정말 제가 가장 원하고 제가 가장 행복을 느낄 만한 삶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하죠. Work-Life Balance. 일도 즐겁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즐겁게 함께 밸런스를 맞춰가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러한 삶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와 어느 정도의 욕심을 통한 결과가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만큼 일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만큼의 우리의 여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한 욕구를 가지거나 어떠한 욕심을 가지거나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욕심, 욕구,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한, 너무 깊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어린 나이라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부터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귀고 싶어, 정말 만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은 생기는데 여자친구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 제 주위에 여자 친구들로는 너무나 많이 생기는데 저의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참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27살에 처음 교제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27살에 첫 교제를 했고요. 저는 33살에 결혼을 했어요. 한 3명의 여자 자매들과 교제를 했고 세 번째 자매와 결혼을 한 것 같네요. 교제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어떤 이성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성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많은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갔을 때 교제가 진행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시간 나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들께도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여러분들께 이 소유욕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어떻게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존경하는 그 스님, 법륜 스님의 무소유의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함께 보시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즐겁고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이 온라인 강의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점, 혹시 고민이 있거나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함께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펴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 보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It was a cloudy day, stuck in a traffic jam, swamped on a busy street. Now